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 자아라는 건데 나죠, 나. 이거는 이 철학적인 질문이면서 또 과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아라는 거는 정의가 당연히 있겠죠? 정의가 약간 분분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왔는데 그게 뭡니까? 나라는 정합적 자기인식의 토대라고 적어왔습니다. 나라고 하는 어떤 네. 자기를 인식하는 것의 어떤 정합적인 토대? 나라는 자기인식의 정합적 토대. 예.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바탕. 네. 그게 자아다. 그게 뭐 제 나름대로 했는데 다른 분들도 정의가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 김범리 교수님은 빵을 좋아. 그건 저의 자아 정체성을 특징 짓는 한 요소. 빵이요? 근데 정합적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꾸준하시고요. 일관성 있습니다. 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물들도 자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그들은 나라는 걸 인식하는 아주 일관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 것 같으니. 근데 우리 생각인가? 그게 이제 저는 보통 생각할 때 자아가 있다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자아가 얼마나 깊이 있냐, 발달되어 있냐. 그러니까 결국에 자아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정합적인 토대로 만든 거라면 여기에 많은 재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 네, 몸. 몸이 없으면 자아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진화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몸이 생겨났고 그 몸에서부터 자아가 그리고 뇌는 나중에 이제 진화의 나중에 단계에서 이제 더해진 건데 뇌를 통해서 저희가 자기 인식을 하긴 하지만 몸이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 몸이 이미 있는 동물들은 그래도 자아라는 거는 일단은 존재하는데 그거에 자기 인식 능력이 없거나 그 자기 인식이 굉장히 비일관적이거나 조금은 얼기설기 되어 있거나 이럴 뿐이지 그래서 자아는 있지만 그 자아의 수준이 좀 낮다. 네. 근데 거울 보고 저 몸을 나라고 인식 못하면 자아가 없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입장이 되게 오래됐고 뭐 일반적으로 거울 실험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강아지 가지고도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거울 보여주면서 이렇게 알아보는지 보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도 못하는데 근데 찾아보면 미러 테스트는 강아지가 통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우리 집 강아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강아지는 똑똑한 강아지는 아마 유명한 실험들 중에 물고기도 거울 알아본다고 뭐 그런 실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물고기 몸에 뭔가 점 같은 거를 묻혀놔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떨어내? 네, 거울을 안 보여줬을 때는 뭐가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그냥 잘 지내다가 거울을 딱 보니까 이제 그 내 몸에 뭐가 붙어있다는 걸 보고 바닥에 설마.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걸 떼어내려고 그 물고기가 그렇다는 거는 매우 믿기 어려운데. 저희가 약간 멸칭으로 멍청한 짓 하는 친구한테 물고기 같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약간 물고기도 꽤 자아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을 기준으로는 우리가 미러링 같은 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인간은 가장 발달한 정보 입력 기관이 눈이잖아요. 시각에 의존을 많이 하고. 근데 강아지는 자기 냄새는 분명 구분을 할 거란 말이죠. 후각에 대해서는 혼동이 없는데 시각은 강아지나 개들 약간 떨어지는 감각이다 보니까 우리도 발소리만 듣고 누군지 맞춰라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발소리도.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 인식만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 자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자아라는 게 희석되는 과정이 의식을 잃어가는 거랑 같이 맞물려요. 보통은 우리가 뭔가에 중독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걸 잊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그래 그 중독이라는 현상 자체가 글루타메이트 같은 물질의 뇌에서 관여하는데 그래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최면제예요. 최면제. 최면제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부르는 게 에고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자아 붕괴라고 불러요. 이거를. 최면제라는 게 실제로 있죠. 최면제는. 어떤 거예요? 최면제는 인간의 그 의식 수준이 보통 그 자기 자신 인지하는 게 인지가 한 10단계 정도로 나눠요. 병원 같은 데서는. 네. 그거를 일정 단계에 낮출 때마다 우리가 점점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심각해지면 찝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못한 단계까지 가고. 약을 먹여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약으로 많이 있어요. 최면제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거지 지금 허가돼 있는 국가들
분야들도 있고 최면제라든지 뭐 그런 신문할 때 쓰는 거 자백제, 최면제 이런 게 영화에 나오는 게 실제 있는 있어요. 네, 펜토탈 뭐 이것저것 해서 자백제 많이 쓰고 근데 그럼 그거 실제로 자백을 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술 엄청 만취했을 때 옆에서 계속 질문하면은 뭔가 대답은 하잖아요. 그걸 몇 번 검증을 해야 사실인지 아닌지 혼동이 있지만 그 현상이 자백하는 거고 그 정도 말할 정도면 과연 이 사람은 자아가 있느냐? 누구도 그렇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 상태를. 아, 그 안에 뭐 메모리되어 있는 것들을 다 술술 떨어놓긴 하지만 이게 본인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냥 쭉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아는 되게 철학적이고 뇌과학적이고 좀 고차원적인 거고 제가 말하는 자아는 그냥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최하 수준의 자아만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화학적인 분야에서는 그 정도 이상은 다가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분야라서.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거의 동물 수준으로 내가 날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자아란다면 분명히 없게 만들 수가 있다. 자아를 없게 만들 수 네. 있다. 자아 붕괴라는 상황. 그런 어떤 자기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셀프 에이전시라고 하거든요. 자기 통제력. 그래서 자아의 일부 특성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물도 내가 원하면 가서 우리 강아지도 먹이를 주면 먹이를 먹잖아요. 그게 셀프 에이전시거든요. 가거나 말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에이전시. 근데 지금 최면제가 그런 거를 줄이는 것 같아요. 셀프 에이전시를. 자기 인식과 자유 의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자아가 정의가 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거 말고도 뭔가 더 많이 합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주 거대한 분야일 것 같아서. 근데 우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에서 제가 들은 느낌은 자기를 자기로 인식하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그게 들어요. 많이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주관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외부에 있는 다른 존재가 대상이 되는 그 인간이나 동물의 내면의 자기 인식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자아에 대해서는 얘기한 근거가 많이 약하지 않을까요? 저는 자아가 있다고 자아 인식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정프로님은 자아가 있는지를 제가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있죠?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그 의식 연구 보통 할 때 어려운 그쵸, 예. 문제라고 보통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이제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 퀄리아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고 예. 혹은 행동을 관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연구를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요. 그 친구도 몸이 있고 뇌에 해당하는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라고 인식할 거 아니에요. 예, 남들과 다른 나의 개체 인식하고 그리고 그게 꽤나 정합적으로 있다면 그 친구도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어떤 기준에서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원초적인 자아는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아라고 말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자기 결정권, 자율적인 결정 능력. 자율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예측할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어떤 결정을 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건 자율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은 랜덤리스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빵 먹는 거는 예측하는 거죠. 아, 저는 예측했습니다. 그런 거. 근데 지금 이 순간 먹을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이 있냐의 측면에서 좀 자아의 수준이 그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 자아라는 거는 한 사람당 이게 너무 질문이 바보 같나? 한 사람당 하나죠? 예를 들어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 같은 경우는 아. 자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자아가 하나라고 보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큰 주제에서는 정합적인 구조가 맞다면 이게 정합적으로 돼 있는 거를 자아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일 텐데 사실은 그 재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미니멀 셀프라고 있습니다. 미니멀 셀프, 최소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로봇 같이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몸이 나의 몸에 바운더리가 있고 이 바깥이 있고 이런 거가 이제 최소자고요. 미니멀 셀프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발전해서 이제 나라는 어떤 존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정합적인 구조, 나를 이해하는 나의 행동을 설명하는 구조를 갖는 거를 내러티브 셀프라고 요새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분리된 나와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나.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는 네. 이제 구분을 한다. 그런데 그 내러티브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있고 이게 만약에 합쳐지지가 않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큰 심한 외상을 겪었거나 만성적인 외상을 겪는 분들은 해리 증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임상 장면에 가보면 별개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거의 분리된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서 잘 서로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리고 그 어떤 기억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자는 남들과 구분되는 그 몸을 가진 나, 요건 이제 같이 하나인데 이 안에서 A라는 인격이 하나 존재하고 B라는 인격, C라는 인격 이렇게 막 존재를 해서 A라는 인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A라는 인격일 때만 기억이 나고 B라는 인격이 들어오면 A라는 인격이 했던 행동을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저는 직접 보진 못했어요. 뭐 의학적으로 뭐 보고가 됐다는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도 자아는 하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떤 주어진 순간에 그 사람이 A와 B를 동시에 드러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위칭은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의식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이렇게 의식의 통합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바뀌긴 하지만 자아가 여럿이라고 한 그 현상에 대해서 할 수 있나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가 그거를 다른 자아라 인식하면 다른 거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맞는 거지 남이 그 자아가 당신은 몇 개입니다를 평가해 아니요, 주는 그 자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나를 그 설명하는 아까 말씀하신 통합적인 어떤 서사 구조를 만드는 걸 자아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바뀌긴 하지만 자아는 하나인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두 자아를 동시에 인식하면 동시에 인식한 그 순간에 그 자아는 하나인 거죠. 근데 진짜 그 해리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A라는 인격이 밥 먹었어요. 근데 B라는 인격이 한 30분 있다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배가 고파져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저는 되게 직접 중요하지. 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죠. 인간은 너무나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기억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도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해리성 장애 혹은 해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때 그거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 몰아놓고 이제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게 이제 왔다 갔다. 근데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케이스도 많이 없고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분야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2022년에 바이올로지컬 사이키아트리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이 해리성 인격 장애를 이제 트라우마에 의한 해리 증상의 어떤 극단적인 경우라고 보면서 하나의 스테이트는 뭐냐면 뇌가 이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 있고 하나 그 반대로는 전체를 다 마비시키는 그래서 마비와 활성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있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기억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막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가 하나 있고 그게 아예 생각이 안 나는 넘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아예 마비가 된 스테이트가 있어서 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정말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서 막 밥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인간의 정말 정신세계는 정말 놀랍거든요. 어떤 곳에서 찾은 뭐 그런 임상 케이스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럴 수는 있겠네. 배는 부른데 내가 먹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있겠네.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 내가 했던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거를 그냥 다른 인격이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겠다. 뇌가 참 신기합니다. 내가